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지금 수영장에 수영을 할 생각으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지금 치앙마이 온도가 한 24도 정도 돼요. 24도 정도 돼서 수영하기엔 조금 춥고 그래서 오후에 수영하고 오후에는 지금 한 34도까지 올라가요. 지금 3, 4월에 치앙마이 온도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유튜브를 올리는데 유튜브 성격하고 전혀 다르게 오늘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한참 그 대선 시즌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뭐 대선 토론회 제가 2차, 3차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일부 챙겨보다가 특히 미사일 방어체 얘기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얘기가 잠깐 나와서 잠깐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하는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뭐 안철수 주장이 뭐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뭐 전술핵을 사용해서 북한에 타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잠깐 나왔는데 괌이나 오키나와는 핵이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저기 뭐 미국 본토에 있는 핵을 사용해서 대통령 핵 공유를 해서 사용할 가능을 논의해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핵 공유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어느 나라가 핵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겠습니까? 핵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무기인데 공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다른 나라 대통령이 쏴달라고 한다고 그걸 공유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나토는 핵 공유 아니냐? 나토 핵 공유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핵 공유라 하기도 핵 공유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핵 공유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아무튼 뭐 옆길로 좀 빠졌는데, 그리고 또 미국 본토에서 북한으로 쏘겠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을 하강 단계에서 지나야 되는데, 러시아, 중국 지나면 러시아, 중국은 이게 북한으로 쏘는 건가? 우리나라로 오는 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핵전쟁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앞으로 핵을 없애겠다 하는 정부인데 이 핵을 대통령한테 부탁해서 쏘게 한다? 사실 이런 것도 뭐 동네 막걸리 주점에서 뭐 아저씨들끼리 막 술 마시면서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로 풀어내는 거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대선 토론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지 않나. 거기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 두 분 한 분은 뭐 군대에서 계속 군의관을 했으니까 뭐 군대 내용 모를 거고 한 분은 뭐 좀 부동시 때문에 뭐 군대도 안 가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캠프에 전문가가 없습니까? 좌우지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옆길로 빠졌지만 좀 황당한 얘기죠. 저는 이제 제가 해외 정보부를 이제 분석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손 놓은 지가 한 지금 은퇴한 지가 한 7년 정도? 8년 됐나?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뭐 새로운 첩보를 받지도 않고 뭐 신문에서 보는 수준? 문제는 그쪽 신문도 잘 안 봐요. 그 국제관계 관련된 내용도 많이 안 보고 해서 지금은 그냥 뭐 사실은 일반인보다 더 모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네가 뭐 말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러시아 군사대학에서 군사 전략 전술을 한 2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장교들의 사고들, 그들의 생각들을 알 수 있었죠. 그들의 생각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얻을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이 했지만 저는 꼭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푸틴은 사실 그렇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는 아니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러시아가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제재를 당하든지 아니면 뭐 서방과의 관계 막화되고 얻을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푸틴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까요? 라는 의문을 한번 빠져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러시아 군 수뇌부도 그렇게 합리적인 결정을 할까? 그래서 결국은 침공했지 않았을까? 근데 푸틴의 생각은 뭐 이 전쟁 쉽게 생각했겠죠. 러시아 군대가 일단 뭐 우크라이나 군대하고 비교가 안 되게 강하고 그리고 한 3일 정도면 키예프까지 함락해버리고 키예프 함락한 다음에 키예프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강한 러시아의 면모를 보여주겠다. 푸틴이 확신한 것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나토가 절대로 무력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푸틴은 확신했거든요. 이미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도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경제 제재 3, 4일, 일주일, 뭐 한 달 참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다. 지금까지 계속 경제 제재 받아왔는데 생각하고 아마 침범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를 뭐 러시아 영토로 합병한다 이런 생각까지는 찌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친러 정권을 세우겠다. 물론 푸틴은 그러고 싶겠지만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인물도 없고 문제로 쉽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푸틴이 할 수 있는 거는 유리한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키예프로 함락하고 유리한 협상을 할 생각이었겠죠. 푸틴이 이제 국내 인기가 자꾸 떨어지는 상황에서 친서방 경향의 그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 거죠. 근데 그는 자꾸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러시아 영토를 침범한다고 같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틴이 손을 봐줘야겠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토도 우크라이나, 조지아를 가입시키는 순간 너 나토하고 푸틴은 전쟁까지 하겠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푸틴도 아마 그거를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젤렌스키도 우리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자꾸 주장을 하지만은 나토에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뭐 저보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참모들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푸틴은 나토에 가입되지 않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나토에 가입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나토에 가입하려고 계속 주장해가지고 그 외부적으로 계속 주장하니까 러시아한테 좋은 빌미를 준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참 듭니다. 결국은 이게 국내 정치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요 해답을 좀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은 일단 푸틴이 인기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죠. 한 89% 거의 90%까지 인기를 차지하다 지금 50% 언저리로 떨어졌으니까 그 푸틴에게 지지를 보낸 세력들은 푸틴이 강한 러시아를 만들어 주기를 바랬거든요. 푸틴은 마초 곰 타고 막 이래 다니니까 마초 같은 느낌의 푸틴이 옛날에 미국과 대등한 힘을 가진 강한 러시아를 만들어주길 바랬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뭐 미국한테 약간 최근에 계속 경제 제재를 당하면서 뭐 큰 소리도 못 치고 동유럽에 옛날에 소련 위성국 같은 12개 국가들이 뭐 나토에 다 가입해버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 정도 남았는데 푸틴이 면이 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새로 된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겠다. 우리 나토에 가입시켜달라. 이렇게 하니까 푸틴은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어차피 옛날에 도요토 히데요시가 한 것처럼 외부의 적을 만들어보면 내부는 결속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렇게 푸틴한테 국내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걸 속전속결해서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뭐 중립국으로 만들고 자신이 철군할 수 있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푸틴 인기가 쫙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왜 나토가 가입시켜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가 얘기는 할 수 있는 건데 나토에 알면서도 계속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해서 러시아에 침공할 수 있는 빌미를 왜 줬을까? 그걸 또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국내 정치하고는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사실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가 나토와의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쟁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은 나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면서 생길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별 이익이 없어. 그럼 뭐 굳이 나토에 가입시키나? 그래서 계속 가입 안 시키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작년 12월에 기자회견장에서 푸틴은 서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하는 걸 포기하라는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주도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됐는데 미국 주도하는 나토는 해체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죠. 그것도 못마땅했고 그런 나토가 마침내 러시아 턱밑까지 지금 왔고 나토는 동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푸틴도 군부도 나토를 더 이상 믿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실력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주도 나토한테 우리가 너가 우크라이나에 건드면 우리 전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도 싶었겠죠. 어떤 푸틴이 21년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은 우리가 말하는 정책, 나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과 똑같아요. 나의 생각, 가치관을 알려주는 거니까. 21년 푸틴의 논문에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통일에 관하여 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를 다른 나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닌도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뭐 러시아의 머리다. 우크라이나 이러면은 러시아를 다 잃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는 다른 동유럽 국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하게 둔다는 건 러시아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에 편입하겠다고 계속 저러고 있으니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거죠. 충분히 침공을 어느 정도 뭐 크지는 않게 그 강도가 이렇게 크고 작고는 말 수가 없었지만은 침공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워낙 두껍게 말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나토가 절대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무력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 두 번째는 한 3, 4일 정도면은 키예프 함락하고 거기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뭐 군부의 자신감, 뭐 푸틴의 러시아 군대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국내 정치에 지금 떨어지는 지지율이 이번 이걸 성사시키면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고 반푸친 세력들이 더 이상 힘을 못 얻는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면은 푸틴은 정말로 설 자리가 없어져. 그렇다고 미국 주도의 나토와 미국과 유럽이 합쳐진 나토와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데 푸틴의 성격에서는 전쟁을 해야 돼. 푸틴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은 전쟁을 하든지 또는 그냥 유감성명 발표하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든지라 했는데 푸틴이 유감성명이나 발표하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기는 푸틴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크라이나에서 미리 사전에 막는 것도 푸틴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대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푸틴이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이미 젤렌스키는 사실은 기본 정치인이 아니고 코미디언 출신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나토 편입 전에 아마추어 정치인의 놀림도 많이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 얘가 대통령 자질은 있나 이런 의심도 받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금융 재벌의 꼭두가시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와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그거를 제대로 대응 못하면서 더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90%가 넘잖아요. 젤렌스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들한테 놀림을 받는 자질 문제로 놀림을 받는 대통령이 만약에 나토한테 가입을 하면은 나토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가입되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바라던 나토 가입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할 거고 만약에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게 빌미가 되어서 푸틴이 침공을 했을 경우에는 외부 침입이 하게 되면 아까 말했잖아요. 국내에서 내부는 단단히 뭉친다고. 그래서 강한 항전을 주장하게 되면 인기는 오르거든요. 그리고 서방에서는 어차피 푸틴의 침공에 대해서 비난을 할 거니까 자기를 서방 언론들이 영웅화시켜 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럼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을 주장하는 것이 어느 쪽이든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토 가입돼도 영웅되고 나토에 가입되지 않아도 지금 뭐 지지율이 90% 넘으니까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 입장에서 그렇게 나토에 가입 안 될 거라는 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어서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구나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들의 이유는 가입돼도 좋고 안 돼도 나쁘지 않다. 단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죠. 이거는 뭐 순수하게 제 생각이니까 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푸틴이 처음에 생각했던 전쟁은 이런 양상이 아니었어요. 한 3일에서 4일, 5일, 일주일 안에 키예프를 함락하고 협상을 해서 유리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고 당당하게 돌아와서 금이환영할 생각을 했었지만 저항이 생각보다 심하고 나폴레옹 전쟁 때 이겼던 승리를 했던 나폴레옹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게 보급로 차단이었거든요. 추위와 날씨와 보급로 차단인데 지금 또 똑같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하고 있는 게 보급로를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속전속결 전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빠르게 진격을 하기 때문에 보급이 빠르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가거든요. 보급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거를 차단하기는 훨씬 쉬운 거죠. 그것도 적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급로 차단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뭐 저도 자세히 뭐 모르겠지만 신문상에서 봤을 때는 조금 원활하게 보급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면 원활하게 보급이 안 되면 전쟁은 또 질질 끌리거든요. 그렇다고 푸틴이 야 이게 실패했네? 그럼 뭐 물러나야겠다. 우리 철군하자. 이렇게 할까요? 푸틴은 안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반전 여론이 일어나고 있죠. 모든 자금이 동결되죠. 해외는 자기 자금, 자기 채권들 모든 지금 재산들이 지금 공중으로 분해되고 있죠.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럴 것 같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철군을 합니다. 내 졌어. 나 잘못했네. 나와보겠어. 이렇게 하겠지만 푸틴이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이 해봐야 되죠. 푸틴은 아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푸틴은 그러지 않는다. 그런다고 물러날 푸틴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푸틴이 지금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갔고 전쟁도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그러면 국내 악화, 여론도 악화되고 그다음에 자기 자금이나 자기 돈줄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 돈이 계속 날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푸틴 입장에서는 빠져나오고 싶은데 지금 이대로 빠져나오면 모양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서방이 지금 자꾸 제재를 가하고 바이든 물론 서방이 저보다 훨씬 똑똑한 전문가들 압박을 가하고 하겠지만은 다른 면에서는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푸틴한테 정당성을 줘야 돼. 내가 빠져나올 만한 폼나는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푸틴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전쟁이 되게 험악해질 수 있습니다. 민간인 사살 포함해서 아주 악랄한 전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푸틴을 아시는 분들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악랄한 전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서방이 푸틴한테 철군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양보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나토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어차피 받아들일 수도 없거든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않겠다. 너가 철군해라라고 약속해주면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는 나토에도 가입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중립국으로 있겠다 정도를 선언하면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처초에 생각했던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어느 정도의 명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철군할 수 있는 그 면을 좀 세워주는 거죠. 푸틴한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지금의 전쟁은 훨씬 더 험악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이 국민들이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일으킨 거예요. 서방 미국하고 나토하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은 정치로 일어난 전쟁인데 정치로 일어난 전쟁에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데 클라우스비치는 전쟁은 정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치 연속이죠. 정치로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정치로 전쟁을 일으켰으면 이젠 정치로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치의 목적은 이번 대선 토론을 보면서도 느낀 게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안전하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정치 목적을 나 자신의 권력을 잡거나 권력을 계속 연장하기 위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후보들도 있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유권자들이 지금 정치가를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요. 아침에 지금 세수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아침에 운동만 하고 이게 이렇게 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했는데 그거 왜 말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3월 4일 사전투표 잘하시고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네. 우크라이나에.